예다링 자전거와 함께하는 국토종주 5일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고요. 대망의 102km를 타고 가면 도착합니다. 낙동강 하속구 인증센터까지는 더 가까운데 거기서 이제 서부터미널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버스를 타고 이동할 예정이기 때문에 102km를 타고 갑니다. 반대로 왔네. 지금 시간 5시 40분이고요. 102km니까 한 7시간 정도 가려나? 서부터미널에서 동서울터미널까지 가는 고속버스가 하루에 3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버스는 당연히 못 타고 3시 반 버스를 타야 됩니다. 4시간 타고 이동해서 내리면 동서울터미널에서 또 자전거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갈 길이 머네. 지금 그나마 시원할 때 부지런히 달려볼게요. 근데 진짜 다행히도 아직 도착하기 전까지는 도착한 게 아니겠지만 100km를 더 가야 되지만 지금까지 펑이 안 난 거는 신의 한 수였다. 확실히 부틸로 바꾸니까 TPU에 비해서 바람도 덜 빠지네요. 타고 다니면서 좀 이제 펑 나기 쉽겠다 그런 두려워졌던 길이 있다면 어제였던 것 같아요. 어제 비가 오니까 도로에 있던 자갈들이 다 자도로 떠밀려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슬립 나기도 쉽고 정말 뾰족한 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야? 길이 어렵네요. 아 여기구나. 그래서 어제 좀 집중 바짝 하고서 안 그래도 비 와서 시야 확보가 좀 어려웠는데 진짜 집중 바짝 하고 타가지고 더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 오늘 비 소식이 1도 없어가지고 강수 확률이 0%예요. 부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나가는 창원도 그렇고 혹시 몰라서 그래도 우중 하루쯤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바람막이를 챙겨왔는데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져온 바람막이는 방수되는 재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국종 오신다면 방수되는 재질의 바람막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버스에서 걸어 떨어질 것 같은데 어젯밤에 잠을 진짜 설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잠을 너무 많이 설쳐가지고 잔 거 같지가 않다. 드디어 오늘의 첫 번째 인증센터 도착! 이제 합천 창녕보에서 양산 물문화관으로 갑니다. 저 뭐야? 아 오늘이 어필이 있었네? 와. 남해다 EBR 잘 쓰던 할인 코드는 링 예다링. 자전거길 맞지? 창원에 들어왔고요. 근데 왜 불안하게 먹구름이 꼈지? 강수량 0%인데? 이상하네. 아 복귀하는 날 우중 안 돼. 비 맞고 버스 안 돼. 예다링 구독 좋아요. 김해 도착. 아 뭐야 산이 하나 있네. 이건 뭔 산이지? 확실히 부산에 가까워질수록 길이 헷갈린다. 길이 나오다가 말고 길 한 5번 헤맨 것 같은데. 밀양에 도착했고요. 이제 밀양에서 양산 방면으로 갑니다. 이제 부산까지 20km도 안 남았다. 오예! 완전 가까움.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드디어 양산 물문화관 도착! 와, 어떻게 편의점이 한 개도 없냐? 아, 이제 데미 쌓여가지고 다리가 진짜 안 굴러가네. 막 밟아도 배같이 아래야. 심지어 부산은 역풍이 어마어마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부산에서 서울 가기도 날 뻔했다. 안 보여? 어? 아 여기 있다. 와 드디어 도착했어요. 예! 와 해냈다. 와 몸이 천근만근이야. 드디어 세제 자전거길
그리고 한강 자전거길 끝! 이제 인증도장을 마지막 인증센터에서 전부 찍었다면 바로 앞에 위치한 낙동강 문화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와, 드디어 낙동강 하속구 인증까지 다 받았고요. 근데 아쉽게도 서울 부산 구간의 그 국토종주 인증은 인천부터 찍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제가 인천부터 시작 안 하고 저희 집부터 시작했잖아요. 읍내역부터 도장을 찍기 시작해가지고 아쉽게도 서울 부산은 인증을 못 받았고요. 그래도 세제 구간, 문경 세제길 그 구간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한강 한 바퀴 순찰하면서 서울 부산 인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쉽지 않았는데 진짜 해냈네요. 이번 국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국종을 하다 보니까 국종을 하는 다른 분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멋있게 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여행이긴 하지만 시야가 좀 더 넓어지는 이번 여행이 된 것 같고요. 다음에는 한번 동해안 종주를 해보겠습니다. 언제가 될진 몰라요. 그래도 그 다음 국내 종주는 동해안이지 않을까. 아, 이제 이번 국토종주를 하면서 바뀐 거는 100km 껌이다. 아니, 물론 운동방 페이스로 하면은 100km가 정말 지옥처럼 느껴지겠지만 저만의 페이스대로 100km 껌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장거리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계획했던 거를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해내니까 너무 뿌듯하네요. 진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탔습니다. 만약에 어제 욕실을 부렸다면은 비가 오는데도 더 갔더라면 다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무엇보다 자전거는 안전이 중요한 거 아시죠? 항상 알라하시고요. 저는 죽어났지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링. 저도 해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버스를 타러 갑니다. 버스가 3시 반에 있어가지고 카브터미널 쪽으로 가서 근처에서 밥을 먹고 버스를 탈 예정이에요. 2시간 정도 남아서 와, 지금 시간 여유롭게 점심 먹고 버스 타기 딱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돈가스를 한 입 한 입 음미하면서 먹고 있었는데요. 글쎄, 어제까지 분명히 그 버스 3개가 떴었는데 갑자기 분명히 버스가 떴었는데 동서울 가는 게 지금 밥 먹으면서 확인해보니까 한 개도 안 뜨네요. 뭐지?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서울 가는 것도 있어요? 경부랑 동서울 가는데. 아, 동서울 있어요? 여기 없다고 떠가지고. 아, 오늘은 안 가요. 안 가요? 금토일만 가거든요. 어디로 가시나요? 서울 남부요. 근데 혹시 이거 짐칸에 자전거 넣을 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아, 네. 지금 6시 호등 하나 있거든요. 늦게밖에 없네요? 네. 4시 반, 6시 20분. 아, 그 4시 반꼴로 드릴까요? 네. 원래 버스가 이렇게 없어요? 자주 없어요. 감사합니다. 결국 서울 경부로 가고요. 4시 반이니까 도착을 8시 반에 하는 거야? 9시에 도착하네. 아, 여기서 또 타고 가야 돼? 아. 여기다 넣으면 돼요? 아. 저도 이번에 버스에 처음으로 자전거를 실어봤는데요. 그냥 커버 없이 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승객분도 자전거를 실어야 돼서 조금 급하게 싫다 보니까 사진으로 못 남겼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9시가 돼서야 서울 남부터미널에 도착을 했고요. 결국 남양주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버려가지고 서울에 계신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길도 많이 헤매고 많이 서툴었던 저의 첫 국토종주 5일 동안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링. 이제 곧 뒤이어서 그동안 많이 문의주신 질문들 위주로 Q&A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Q&A 영상으로 고고싱 해볼까요? 렛츠고! 그동안 국토종주 관련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동시에 저는 아직 찍지 못한 그 도장들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야 될 곳이 광나루 자전거 공원이에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 위주로 답변 드릴게요. 혼자 가셨나요? 네, 혼자 갔습니다. 360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촬영팀이 따로 있다 또는 2인 1조로 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혼자 갔고요. 뭐 촬영으로 한 명 정도 같이 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간다면은
이제 나홀로 국토종주에 대한 주제에서도 벗어나거니와 온전한 저의 모습이 담기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혼자 갔습니다. 거기에 뒤이어서 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촬영하셨나요? 별거 없습니다. 저는 인스타 360에서 나온 X4라는 카메라로 지금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전거 핸들바에 장착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길이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하는 그런 셀카봉이 있어요. 그런 셀카봉을 달고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360으로 전체적인 촬영을 하고요. 누가 찍어준 것 같은 그런 각도가 나오지? 라는 질문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후편집을 해서 그렇습니다. 360으로 전체적인 사방팔방 동시에 찍히고 있으면은 어느 부분에서는 내 얼굴이 나오게, 또 어느 부분에서는 지금 저 앞에 있는 다리가 나오게 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편집을 하고 있고요. 단면적으로 찍히는 일반 액션캠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어요. 또 거기에 이어서 오는 질문, 촬영 장비 그거 어떻게 가져가는 건가요? 촬영 장비요? 촬영 장비랄 게 없습니다. 바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랑 그리고 배터리 1개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촬영 장비랄 거 없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마쳤고요. 일단 광나루로 가보겠습니다. 고고. 아니 여기를 이렇게 지나도 한 번을 안 와봤는데 처음으로 와보네요. 진짜 예외 없다. 여기도 인주가 말라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인주 하나 굴러다니는 거 하나 가져왔는데 잘한 선택인 것 같죠? 인주를 너무 세게 찍어가지고 상태를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광나루에 왔고요. 이제 뚝섬 인증센터로 갈 건데요. 이제 짐, 국토종주 갈 때 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짐을 가져가려면 가방이 필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리터짜리 안장 가방과 오늘도 사용하고 있는 탑튜브 가방을 가져갔고 그거 플러스 라이딩 젖은 뒷주머니가 있어요. 보통 3개씩 있는데 뒷주머니를 최대한 사용을 했습니다. 저지 3개 그리고 딥쇼 2개를 추가로 가져갔습니다. 양말 2벌과 장갑 하나 그리고 이너 하나는 입은 채로 그냥 갔고요. 사복은 딱 한 벌 가져갔는데 바람막이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 얇고 가벼운 그런 소재의 점프수트를 하나 가져갔는데 옷은 딱 그렇게만 가져갔고 신발은 클릿 신고 간 게 답니다. 치킨 사러 갈 때 삼성 슬랩바 그런 거는 모텔 현관에 있던 슬랩바 빌려 신은 거고요. 아무튼 신발도 안 가져가고 자전거복 그리고 사복 한 벌 그리고 충전기 그리고 칫솔 하나 치약은 안 가져갔습니다. 축소감 다 있기 때문에 스킨 로션 이런 거는 그동안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샘플로 받았던 거로만 가져가고 마지막으로 선크림, 폼클렌즈 이렇게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는 자리에는 보급을 챙겨갔는데요. 간식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니까 최대한 첫날 보급을 두둑히 챙겨가긴 했는데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어쨌거나 서울 방면에서 출발이시라면 경기권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편의점이 꽤나 있습니다. 보급이 떨어지면 그때 채우고 그런 식으로 제때제때 채워주는 게 좀 더 가볍게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저는 집에서부터 무리하게 보급을 무겁게 가져오는 걸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짐은 다 어떻게 가져갔나요? 짐은 다 들어갑니다. 화면으로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짐을 싸는 저만의 꿀팁이 있습니다. 딥숏이라던가 그런 옷들 있잖아요. 가장 컴팩트하게 접는다입니다. 딥숏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접으면은 부피감을 꽤나 차지합니다. 근데 그것도 접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딥숏을 뒤집은 상태에서 바지단을 한쪽만 접고 어깨끈을 뒷패드 가운데 부분으로 두른 다음에 나머지 펼쳐진 바지단으로 뒤집으면서 넣으면은 컴팩트하게 접을 수가 있는데요. 딥숏이라던가 뭐 바람막이도 컴팩트하게 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갔고요. 그렇게 하니까 자리가 엄청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저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사이클복은 되게 작게 나옵니다. 입었을 때 늘어나는 그런 소재인데 특히 여성 사이즈가 훨씬 작고요. 저는 여성 사이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상의를 입기 때문에 그렇게 부피를 차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져가지 않아서 후회됐던 게 있나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인주, 부장밥. 생각보다 인증센터에 부장이 말라있는 데가 엄청 많았고 부장이 간혹가다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후의 선택으로는 속도종주 관련된 그 어플을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으면은 인증센터 부스에 들어가면은 그게 자동으로 인증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도장을 찍으면서 가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저 또한 이렇게 도장 찍는 맛으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인주를 직접 들고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켜고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현금, 생각보다 현금이 필요한 경우들이 꽤나 있었어요. 첫째 날이었나? 자판기를 갔는데 그 레시피 하나 먹겠다고 갔는데 현금이 없어가지고 말짱 도루묵이었어요. 그래서 현금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얼굴팩, 마스크팩 있잖아요. 그런 걸 집에서 챙겨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국토종주를 하면은 그래도 하루에 5시간 이상씩은 매일매일 타게 될 텐데 마스크팩을 가져가시면 얼굴에 진정도 되고 피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동 펌프. 저는 전동 펌프가 있는데 마운트가 없어져가지고 수동 펌프를 가져갔잖아요. 수동이다 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그거 플러스 부피가 생각보다 듭니다. 그게 은근히 부피 차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동 펌프를 웬만해서는 구비를 하신 다음에 갖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인증센터 뚝섬 인증센터에 왔고요. 오늘 장난 아니게 덥다. 오늘 35도까지 올라가는데 나 괜찮겠지? 이제 여의도로 갑니다. 빨래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요. 빨래는 어떻게 하나요? 첫날은 화장실에서 손 세탁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세탁기가 있는 숙소로 갔습니다. 숙소 알아보실 때 숙소에 전화해서 세탁기 있는지 먼저 물어본 다음에 세탁기랑 건조기 있는지 물어보고 건조기는 있으면 좋지만 없는 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숙소와 제가 쉬었던 편의점이라던가 그런 쉼터, 밥집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영상 더보기란에 전부 상호명부터 매장 주소까지 전부 넣어놨습니다. 지금 이 영상 하단에도 전부 정리해서 넣어볼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짐 싸는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다 만 것 같은데 안장 가방에는 옷이랑 충전기 그 밖에 세면도구 그런 거 보급까지 넣고요. 이제 앞에 탑튜브 가방에는 진짜 바로바로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보조 충전기 아니면 툴킷이라던가 바로 먹을 보급, 간식 그런 것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그 저지 뒷주머니도 정말 알차게 쓴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이제 수첩이랑 뭐 핸드폰, 카메라, 배터리 이런 걸 챙겨갔습니다. 근데 이런 거 정해진 답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 위주로 이런 탑튜브 가방이나 이런 저지 뒷주머니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도종주길을 어떻게 찾아가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타고난 길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약간 우려하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물론 길이야 하루에 5번 이상씩 헤매긴 했지만 완주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3가지를 지표로 삼고 갔는데요. 첫 번째는 카카오맵에 지나가는 인증센터를 경유지로 모두 표시한 다음에 카카오맵 내비를 켜고 지금 이 오픈형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맵으로 GPX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속도계에 넣었어요. 이것도 카카오맵으로 GPX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속도계는 입문 시절부터 사용하고 있는 가민 830 모델이고요. 마지막으로 국토종주길을 가다 보면은 하늘 색깔 선들이 있는데 그게 국토종주길을 가리키고요. 가다 보면은 한강 종주길 이런 식으로 표지판이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방 쪽으로 갈수록 중간중간 공도로 가야 되는 부분도 꽤나 있었고요. 그래서 쉽지만은 않았는데 그래도 길 찾는데 어려움은 크게 없었다 라고 답변 드리고 싶어요. 초보자인데 국종 가능할까요? 초보자도 어느 정도의 초보자냐에 따라서 되게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초보분이시라면 어느 정도 핸들링 스킬이 익숙하시고 그리고 사고 났을 때 대처가 어느 정도 가능하시고 자전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시고 100km 이상을 달려본 경험이 5번 이상 있다 하면은 별탈 없이 다녀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자 혼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저도 여자고요. 뭐 이거는 여자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체력의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체력과 그리고 끝까지 가겠다는 독한 의지만 있으면 누구시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도 종주를 하면서 위험했던 구간이 있나요? 위험했던 구간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박진고개를 갔을 때 비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박진고개 내리막이 되게 위험하게 느껴졌고요. 특히나 비가 온 날이라서 그런지 영아지 고개도 되게 위험하게 느껴졌고 왜냐면 길들이 다
다 미끄럽더라고요. 그 밖에는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느낀 길은 저는 딱히 없었어요. 약간 펑 나기 쉽겠다, 자전거 펑크가 나기 쉽겠다 하는 부분들은 차라리 들고 가거나 끌고 갔고요, 자전거를. 또 위험하겠다 싶은 구간이라고 판단되는 곳에서는 조금 더 서행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잘 피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도 같은 경우에도 공도가 약간 위험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국도 정주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공도로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심지어 국도 정주 길이라고 공도로 나 있어요. 저건 뭐야? 아무튼 약간 그런 공도가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다고 느꼈던 구간과 별도로 저는 야간 라이딩을 최대한 피하는 편이에요. 지방 쪽은 어두운 길들도 많이 있고 처음 가는 트윈길이다 보니까 동물들도 많이 있잖아요. 야생동물들. 그렇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야간 라이딩을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새벽 일찍 출발하는 방법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도장 인증은 꼭 받아주세요. 와. 여기도 3개 맞고요. 2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카메라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양쪽에 렌즈가 있어서 360도가 찍히는 카메라고요. 저는 이렇게 카메라로 담은 다음에 훅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셀피 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서 타고 풍경을 찍고 싶다면 늘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짧게 해서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에 이렇게 핸들바에 달고 타는데 어떻게 영상에 안 담기냐, 스틱이랑 카메라가 어떻게 안 담기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360 카메라가 편집을 하면은 카메라랑 그리고 셀피 스틱이 안 담기게 나와요. 그거는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냥 360의 기술이다 라고만 답변하겠습니다. 경비는 얼마가 들었나요? 경비는 옆에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넷째 날 제가 좀 플렉스 좀 했죠. 치킨도 사 먹고 1인 1닭 하고 마사지도 받고 그러면서 그날만 10만 원이 넘게 들었고요. 다른 날들은 거의 5만 원 언저리로 들었습니다. 자전거 탈 때 들리는 삑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요? 그 소리는 제 가민 톡보기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아라 인증센터 도착. 여기는 왔는데 도장이 없어요. 도장이 없고 빠져있네. 이걸로 찍어야 되는데 지금 인주도 말라 있어가지고 인주 필수입니다. 인주 필수. 아라 한강 관문에 왔고요. 빨리요. 이제 마지막 아라 서해 관문 남았습니다. 누가 가져가면 안 되는데 잘 있어라. 쫄바지 입으면 엉덩이 안 아픈가요? 제가 입고 있는 거는 그냥 쫄바지는 아니고요. 패드가 들어간 빕숏이라는 자전거 바지입니다. 그 패드가 들어가서 확실히 안장통은 줄여주지만요. 장거리를 타는데 완벽한 안장통이 없을 수 있을까는 저도 의문이에요. 특히 장거리를 탄다면 어느 정도는 안장통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국토종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그래도 최소 5시간 이상씩은, 그리고 100km 정도씩은 하루에 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속적으로 타면서 쌓이는 데미지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지면도 그렇게 고르지가 않기 때문에 안장통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너무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프다, 빕숏을 입었는데도 아프다 하면은 피팅을 다시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안장을 바꾸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움은 없었나요? 물론 있었어요. 간략하게 세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쉬고 싶을 때 못 쉬는 거, 배고플 때 못 먹는 거, 그리고 페달을 더 이상 굴리고 싶지 않을 때 굴려야 되는 거, 이 세 가지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가다 보면은 보급할 만한 장소도 미리 알아놓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개강적인 구역의 위치 정도만 파악하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토종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나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타가타보 가능하신 분들은 추천. 두 번째는 저처럼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 이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그냥 커버를 씌우지 않아도 됩니다. 짐칸에다 실으면 되는데, 이제 주말같이 승객이 많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자리가 없으면은 자전거를 못 싣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차. 열차는 자전거를 아예 싹
가방에 넣고 커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국토종주를 가는데 짐 하나하나도 크게 느껴지는데 큰 자전거 커버를 가져가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나는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가는 시간이라거나 그런 거는 열차가 훨씬 편하니까요. 그리고 개수분들은 사과타복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과타복도 컨텐츠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했다가 다시 말 취소할게요. 이제 마지막 인증센터를 가기 전에 개인적인 질문들 몇 개 답변해 보겠습니다. 키는 몇인가요? 166입니다. 땀은 안 나나요? 땀 엄청 납니다. 땀은 전체적으로 엄청 많은 편이거든요. 얼굴에서 유독 집중적으로 땀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코랑 그리고 인중에 땀이 많이 나가지고 라이딩 하면서 이렇게 쓱쓱 닦습니다. 피부 안 타셨나요? 아, 피부요? 피부 엄청 탔습니다. 완전 새까매졌어요. 특히 이번 국종 다녀오면서 팔 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라인이 딱 이렇게 하나인데 다리가 좀 스스로가 민망하더라고요. 양말 자국이 종아리 중간에 딱 나있고 허벅지에는 립슛의 길이에 따라서 3색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위에 같은 경우에는 얇은 긴팔 입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팔토시, 다리토시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제 성격상 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질문 많이 주신 게 또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시나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짧게 살다 왔습니다. 3년 정도 살다 왔고 그 안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영어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었고요. 돌아온 지 어느덧 거의 9년 됐어요. 근데 또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어를 자연스럽게 많이 잊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러는 게 뭔가 아까워가지고 1년 전부터 회화를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스피킹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플들도 있고 플랫폼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스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불꽃이 250개가 넘었어요. 불꽃이 연속으로 안 하면 꺼지거든요. 그 말은 즉슨 250일 넘게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싶은 날에는 짧게라도 하고 있어요. 드디어 보인다. 저기 마지막 서희 관문 인증센터가 보여요. 드디어 다 왔어요. 피니! 예! 꼬리! 뭔가 뿌듯한걸?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아라 서해 관문에 왔습니다. 오예! 서해 관문 인증센터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국토종주 인증까지 받으면 끝납니다. 배고파. 여기네요. 12시부터 점심시간이니까 어서 가야겠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오래 걸렸죠? 이제 국토종주 서해 아라 관문까지 와서 드디어 인증 스티커도 받았습니다. 짠! 집으로 직접 이 인증서가 도착을 한다고 해요. 매달까지 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수첩 앞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면은 돈을 내고 이제 매달도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탄 건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아니라고 믿어. 지금 턱근 라인도 생기고 지금 약간 가려진 것 같은데 턱근 라인도 생기고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국토종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5일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링. 그럼 조만간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예다링.